오늘 여기 보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어차피 여기 몸 담았으니까 그냥 얄궂게 이렇게 또 생긴 여자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나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오픈마인드 하고서 어차피 주어진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운명적으로 이 시간을 앉게 됐다면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여기 계신다면은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모임이 있지만 이런 미팅은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위한 잔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그 새로운 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끌려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런 아메를 설명드릴 때 아메 설명 듣자고 가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고민을 하더라고요. 주 박사가 얘기하는데 그때는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잘렸나 무슨 일 있나 막 혼자 무슨 일일까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고민스럽게 무슨 일 있는데 무슨 일 있대 그냥 그러면서 소개를 누구를 해줄 테니까 그냥 드러나 보자 그래.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뭐 나한테 금방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니까 알지 못하겠잖아요. 똑같아 아메 얘기할 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도 이런 모임이 아니고 저는 단독으로 들었어요. 집에 가서 미팅 시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그것도 일본에 가서 3시간을 타고 앉아서 밤 새벽 3시까지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그야말로 뭐가 어쩌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았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번을 거쳤어요. 우연하게 이제 가서 또 외국 사람이니까 예의를 지키다 보니까 나한테 아메를 권했는데 아메를 권할 때 참 이게 지나고 보면은 테크닉이 중요하더라고. 아메를 하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자기 집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그분은 뭘 보여줬냐면 나한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줬어요. DC 드랍스하고 LOC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세제인데 저는 감동을 잘 안 해요. 솔직하게. 웬간한 거에 감동을 안 하는데 LOC가 그 수건을 탁 털어서 보이면서 막 박수치고 감동을 하는 그 모습 보고서 제스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왜 노크도 닦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서서 뭐 백반으로 뭐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좀 이상한 거다. 길거리에서 하는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이거를 사실 하찮게 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무 웃긴다. 근데 거기서 외국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랬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LOC 데모스트레이션 해갖고 탁 했더니 사진을 줄곧 찍어주는데 한 100장 찍었을 거예요.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 저는 역사적으로 그 사진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진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장난기로 막 웃으면서 이거 너무 웃긴다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웃었다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오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미래는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야 여기 오기는 왔는데 무슨 뭐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데 왔어. 그죠? 근데 어떻게 됐든지 운명의 실이 풀리는 데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3번을 가면서 전혀 아니었는데 그게 저의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받아들일 때까지는 저도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린 거 다시 뒤집어보고 정말 이거 긴가아닌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전혀 이런 용어도 생소하고 너무너무 아메일에서 뭐 암자도 모르는 시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게 어떤 조직에 빠져들지 않나 잘못하면 내가 있는 재산 또 탕진이나 하지 않나 여러 가지 걱정이 돼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이거를 일부러 제가 막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시시한 거를 이런 그런 걸 어떻게 이걸 하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머리에 딱 띌 때는 이게 내 운명이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가서 저기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메를 성공하고 이 아메를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보면은 다 뭐냐 지난 어떤 과거의 역사 속에 흐름을 볼 때 한 흐름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부산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KTX 타고 갔어요. 두 시간이면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도착해서 그것도 IP 옆에 바로 센터가 너무 가까우니까 뭐 금방 이게 뭐 비즈니스 대전사 하는 거나 똑같을 정도로 시간 관계도 없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해운대 저기 가려고 부산에 내려서 제가 20살 때 바캉스를 떠나는데
택시를 탔어요. 5명의 직원들이. 제가 그 시절에는 한국조폐공사를 다녔거든요. 조폐공사에 검사과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검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첫 휴가를 7,200원을 72,000원인가 그때 받았어요, 휴가비를. 그래갖고서 해운대를 갔는데 이제 뭐 있는 거 없는 거 준비 다 하죠. 한참 꿈 많은 그 처녀 시절이니까 멋있는 비키니에다가 막 비치 가운 이런 거 다 사고 준비해서 갔는데 부산에 딱 내리니까 택시를 타는데 왠지 그날따라 갑자기 기분이 침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5명 여자애들이 막 좋다고 떠들고 하는데 저는 그 광복동이라는 데 처음 봤거든요. 남포동 광복동에 다니면서 보면서 이야, 대전 살다 가니까 빌딩도 크고 높은 게 많은데 저 빌딩의 주인이 누굴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나는 뭐야? 공장뛰기 아니야? 그죠? 공장뛰기지. 돈만 줘도 공장뛰기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제가 부산에서 그 소리를 했어요. 내가 부산은 참 내가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장소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부산 해운대를 갔는데 비치 가운을 입고 바닷가에 앉아서 물속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남들은 다 좋다고 뛰노는데 저는 남들이 호합한 피서 온 사람들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이대로 이 상태가 내 운명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곧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그날 결심을 하는 거야, 제가요. 머리를 징여 싸매고 8월 15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대전에 돌아가서 내 길을 다시 개척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다시 올라와서 예비고사 준비를 해갖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캉스 떠나서 바캉스 즐긴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게 있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와서 치는데 제가 파도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정미조의 파도. 그래서 저 노래하면 잘해요. 정미조의 파도를. 말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는,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누가 뭐라 해도 파도가 나중에는 바위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파도를 좋아했는데 돌아와서 머리를 질끈 싸매고 예비고사 공부를 해서 결정적으로 제가 한남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한남대학교 2부대가 생기기 시작해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남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게 없었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운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돌이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 꿈이 있죠? 근데 꿈이 있는데 제 옛날의 꿈이 뭐였냐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불러놓고 쭉 우리가 딸이 8이에요. 불러놓고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가 쭉 불러놓고서 너 장차 뭐가 될래? 꿈이 뭐냐? 막 물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학교 선생님 된다고 그랬어요. 최고 하고 싶었던 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국민학교 때. 왜? 학교 선생님처럼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더라고.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옛날에 선생님이었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구마 사와라 하면 고구마 사다 주고 뭐 사와라 하면 심부름하는 게 영광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어때? 선생님 심부름 시키면 집에 일러 고발하죠? 지금은 아니라뇨. 그때만 해도 그게 좋아갖고 나 어떻게 하면 선생할 수 있을까? 그 생각했던 것이 그 먼 옛날에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대 갔는데 제가 이제 운명적으로 또 한남대 가게 된 게 제가 대전여중, 대전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대전여중 3학년 졸업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인생 살아가는 인생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대전여중 3학년 졸업반인데 겨울에 숙직실 당번이었어요. 청소 당번이었어요. 청소를 하는데 겨울에 춥긴 한데 물걸레 닦잖아요. 닦으면서 우리 그 친구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이름이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친구가 잘생겼어요. 지금 옛날에 나와서 미스 이젠백도 하고 그랬거든요. 둘이 얘기하면서 아유 진짜 우리 너무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심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창호지를 구멍을 냈어요. 하나 이렇게 뚝 뚫어보니까 구멍이 쏙 들어가잖아요. 창호지는. 그래갖고 또 뚫은 거야. 그거를. 계속 뚫다 보니까 창호지 그 문 창살 이렇게 된 데가 다 벌집처럼 다 뚫린 거예요. 뚫려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학교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숙제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잖아. 얼어 죽잖아. 겨울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한 거거든요. 불러와. 뚫어 앉으라고 해서 앉아있는데 이놈들 나쁜 놈이고 이제 졸업반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벌을 받기 시작하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원서를 못 써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전여고 밀려간 거예요. 제가. 여상으로 가려고 생각했다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가 운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 문 창호지 뚫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대전여고 저기 들어갔거든요.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저는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명이라는 건 내가 안 해도 벌써 이게 타고날 때가 타고났나 보다. 그래서 거기를 갔기 때문에 대전여고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해놨는데 남들은 다 이대 배지, 고대 배지, 뭐 서울대 배지 달고 오는데 저는 한국조평공사 돈을 넘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죠? 저는 지구는 못 사는데 야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 동기부여를 한 가장 좋은 친구가 내 친구가 있었어요. 저 대전에서도 보란듯이 저기 한 대전극장 그 딸이 저희 친구였어요. 그래서 걔하고 국민학교 상륙 때 친구였는데 걔는 고대 배지를 달고 왔는데 나는 이거는 뭐야. 그래서 그 배지를 보는 순간에 걔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해운대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동기가 된 거야. 머리 싸매고 했죠. 그래서 한남대학교를 가는 바람에 제가 영문과를 해갖고 영어 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전혀 갈 길이 아닌데 운명적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학교 교사라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이름도 안 잊어먹어. 한수자 선생님이라고 아주 예뻤어요. 얼굴도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멍하니 쳐다보면서 여잔데도 나도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키웠어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건 다 이루어지는 건가 봐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될 수밖에 안 되는 건데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을 함으로써 주박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박사 결혼했기 때문에 또 원자리 연구소 일본에 가서 아메를 알게 되고 이게 다 예상된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원자리 연구소 근무하는데 아메 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무지개 기도했어요. 나 이거 내 길 아니면 나 이거 절대 주박사도 응답하지 말고 나도 안 가게 해달라고. 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왜? 그때 제가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테이블 다 들어봐서 알 거예요. 딴 일하고 있었는데 아닌데 돈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천박하게 생각하는 장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우리같이 그래도 고상하게 살라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지금까지 아주 멋지게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이거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세 번째 될 때 내 머리가 딱 깨질 때 제가 40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40살에 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인생은 다 접어두고 여기서 내 인생은 다 시작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의 다시 종착역까지 가는 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시작한 거죠. 아메이 5년 만에 한국에서 크라운 앰버서더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 온 사람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만에 온 사람도 없는데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과거의 내 생활이 나를 뒷받침해서 그만큼 이거를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하면서 아메를 알아. 국민학생도 알고 다 알아 아메는. 근데 아메에 대해 잘못 알죠.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잘못 아는 아메는 결국 선택한 사람들 거고 아는 사람들 것만 공유할 수 있는 거라는 너무너무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메 역사가 지금 17년째예요. 그죠? 미국에서 역사가 내년이면 50주년이에요. 50주년. 50주년이라 50주년 행사도 굉장히 지금 푸짐하게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랜드 프라자 옆에다 메리어트 호텔 완공했다고 지변에 떠있죠? 메리어트 호텔도 준비한 거예요. 그 50주년 행사 때문에. 다이아몬드 이상 전부 다 가거든요. 그러면 룸이 없잖아요. 가면은. 그래서 그 호텔하고 전부 다 호텔 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성대한 준비를 하는 50주년이 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아메인지 뭐 이제 비슷하다는 건 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아메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 많지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아메는 시시한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 지금이라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서 똑같고 더 좋은 데가 있고 만약에 이게 시시한 것 같으면 저 지금도 안 해요. 딴 거 하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근데 이만한 기업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은 제가 그걸 정보를 살게요. 10억을 주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올바로 선택했다는 이 하나의 그 아메의 선택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했고 또 많은 사람 인생을 변화하는 그런 이 비즈니스 때문에 보람을 갖고 지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문 박사님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 비운의 나라예요. 그야말로 남에 들어와서 참 순환도 많이 겪었어요. 들어와서 첫 달부터 시작해서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융단 폭격 때린 때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대로 못 알고 갔거든요. 저도 그때 3,000명 있었던 그 회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서리 사장님 특별히 못 잊는 게 걔가 루비딜이었거든요. 그때 루비였거든요. 92년에 루비인데 루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떠나고 그 퍼스널이 많다 보니까 그냥 루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비 된지도 몰랐어요. 근데 리베라 호텔에서 모여갖고 루비 핀 준다고 아 여기 이 사람이 루비다 하고 대전에서 혼자 나와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썰렁한 그런 어떤 랠리 말하자면 그 랠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나는 홍콩에도 갔다 올게 이렇게 했다가 스피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핑크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어서리 사장님 오면서 막 영어로 너무 예쁘다 예쁘고 좋다면서 막 아버지같이 너무 친절하게 하고 너무 저기 해줘. 근데 그때 다가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이 남자가 SMK 그 옛날에 재팬 라이프죠. 거기서 다 말아먹고 그야말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사인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게 사장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스폰서가 지금 그 밑에 다운이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이 상호 사장님이 그 다운이에요. 그분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새 라인을 키우는 그냥 놓고 가서 지금도 수입이 짭짤하게 700만 원 뭐 얼마씩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700이 들어오지만 제가 들은 소리로는 일본에서는 새 라인을 키워놓고 그냥 미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1억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거 내 돈 아니다. 은행에 조회를 이거 내 돈 아닌데 돈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아메이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새 라인이 에메랄드가 저기 돼갖고 거기서 에메랄드 보너스가 날라온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번지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갖고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그때 만난 그 어서리 사장님 덕분에 이제 이렇게 만나고 갖고 첫 번 조인을 했고 제가 에메랄드 될 때 한국이 그 또 막 어려웠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오픈한다고 둔산동에 이런 사무실을 하나 오픈해서 떡 나눠 먹고 지금 그날 뉴트리션 나온다고 막 할 때 방송에 낮에 저 어서리 사장님 구속되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오픈식에 왔는데 야 아메 사장님 구속됐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 정말 그때 심정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떡이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막 죽겠더라고. 그래서 참 그 어려운 감옥에 들어간 그 사실을 그냥 그날은 놔두고 집에 들어갔어요. 잠을 자는데 새벽에 다이아몬드 사장님 한 사람이 전화 왔어. 사장님 구속됐는데 저희들 아마 구속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거 제가 여자인데 주박사 그때 근무했거든요. 그럼 구속되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감옥 같은 데 가기 싫거든요. 아찔한 거야. 그 순간 앉아서 새벽에 3시 하나님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참 기도빨 세죠. 제가 지나고 나니까 아메에서 제가 대전이잖아요. 첫 번째 다이아몬드로 서울에 있었잖아요. 제일 볼륨 큰 사람을 하는데 그 명단을 싹 바꿔놨대요. 그래갖고 사장님 대신 예를 들면은 그날 다이아몬드상 들어가셨잖아요. 사장님하고 어서 사장님 둘이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감옥에. 그래갖고 운명적으로 피했어요. 만약 들어갔다 왔다면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했을지 몰라. 그 악몽에. 근데 그런 거를 다 무난히 지나고 좋은 아메이가 오는 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줬거든요. 아메이가 순환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잘못하는 거 너무 많고 맨날 뭐 껐트간 밤마다 피라미드다, 물건값 비싸다, 나쁘다, 그리고 뭐 비누 세제 공급주 여기서 막 때리고 해서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테이블 제가 쭉 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먼 훗날에 이제 박물관에 넣어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떠오르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사람이 교주인가 보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내 동생하고 동생 친구하고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엄마 언니 내가 텔레비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봤냐 했더니 텔레비에서 올라오는데 경란이하고 똑같아요. 내 동생 경란이거든요. 똑같아요. 닮았어요. 그래. 근데 보니까 언니더라 하면서 웬 교주인 줄 알았는데 언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아메는 잘못 알려져서 순환의 역사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꿋꿋하게 알고 온 사람 또 참아온 사람들 때문에 맥락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각 나라에서도 아메가 다 어려울 때는 다 사람들이 떠나요. 뭐 안 하고 다 가. 근데 결국에 오래 버틴 사람 보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뭐 대만의 저 베리체 같은 사람
홀리첸도 뭐라 했냐면 혼자 남았을 때 아메이가 그 나라에서 떠나갈까봐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리치드 버스한테 혹시 아메이가 떠나지 않나 하고 물었더니 아메이는 결코 혼자 한 사람이 있어도 떠나는 법이 없다. 안 떠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믿고 따라서 오늘날이 왔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걸 볼 때 우리도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려울 때 아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다 도망가고 안 할 때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되고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 다 해서 성공하면 난 그때 가서 아이 그때 할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후회해도 늦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믿었어요. 아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근데 운명적으로 나를 키우려니까 92년도 어려울 때 등록을 많이 시키면은 1등한 사람 하와이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모여갖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안 많았어요. 센터에 모이면 출근하다시피 출근했어. 그래서 아침 되면 하고 우리 많이 해보자 하고 서 등록을 시켰는데 제가 그때부터 92년부터 계속 1등을 하게 돼. 등록도 1등, 매출도 1등 막 이래. 그래서 둘이 하와이를 갔어요. 주박사하고 썰렁하게 갔는데 그때는 한국 아메이가 여행 보내줬는데 같이 신혼부부 팀에 낑겨쳐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존심 상하고 갔는데 되게 우리는 신혼부부가 아니라 좀 나이가 있잖아. 근데 부러우면서도 한편은 속상하고 나는 나름대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여행을 치르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1등을 했어요. 그룹에서 4명을 보내주는 거야. A다. 그래서 4명을 갔다 온 사람들이 쟁쟁하게 다 큽니다. 거기서. 그게 얼마나 큰 적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하고 안 보고 믿는 사람 또 틀린다니까. A다를 갔다 오니까 아메 보고 왔죠? 아메 보고 온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A다에 많은 사람 구경을 시켜주고 회사를 보여주고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여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블다이아고 되면 일시불 나오잖아요. 그거로 그룹에 몇 명은 내 돈으로 보내줬어요. A다를 보내줬어요. 그분들 갔다 와서 성공을 했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말은 안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프로모션을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고 했거든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많잖아. 그게 갔다 오니까. 지금 많이 다녀오죠. 그래서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은 아메이를 결코 떠나지 않고 아메이가 이런 기업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3번째 간 게 2번째 그 4명 간 중에 갔을 때 한국에서 4명 리더가 갔는데 전부 총 11명이 갔어요. 직원까지. 갔는데 북미 컨벤션이라고 해서 전 미국의 그 북미 지금 전부 컨벤션에 모였는데 제가 그날 이제 그때 완전히 가게 돼요. 그날 밤에 제가 돌아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막 우리만 이게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 한 1700명이 왔다고 그래요. 독일에서 2200명이 오고 한국에 11명이 갔는데 그날 밤 진짜 참 위축되더라고요. 모여서 막 칵테일 파티를 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 칵테일 파티 안 해봤죠. 그냥 들고 있는데 그죠? 들고 돌아다니고서 쳐다보는 거야. 보면서 제 가슴속으로 결심하게 돼.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이걸 봤어.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박수를 유도를 해. 이제 크라운 앰버서더 올라와요. 그때 한국에는 아무도 펄디디가 최고 뭐 저기 핀이 없을 텐데 크라운 앰버서더 해서 나까지 막 아우로상 하니까 막 1번 박수 막 쳐요. 독일에 누구 피터 에바 나오니까 막 게르만 민족 박수 있죠. 완전히 히틀러 박수. 그야말로 척척척 이렇게 맞춰서 치더라고요. 이야 이게 국가의 위력이구나. 대단하다 이 생각을 딱 하고 거기서 제가 결심을 하는데 그때 홀리첸하고 대만의 크라운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여자잖아요. 여자 미모에 반하는 거야 제가. 어머 너무 예쁘다. 저렇게 되면 크라운에서 저렇게 예쁜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저 여자같이 할 거야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크라운 앰버서더가 내 목표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보고 오지 않았으면 저도 중간에 어쩌면은 명맥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걸 보고 와서 그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전부 영화 배우들처럼 이제 지금 다이아몬드들 세련되지 많이 세련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한국에는 없으니까 가니까 전부 영화 배우들이야. 막 옷이 드레스에다 막 했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막 하니까 외국 사람은 무조건 영화 배우 같잖아요. 미국에 막 크고 이거 영화배우 같은 거야. 그래서 영화배우 같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아메리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그때부터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메랄드일 때 우리가 시스템북이라고 해서 꿈의 사업 그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한국에 다른 어떤 데서 타겟이 돼서 제가 그때 무지 울었는데 어서리 사장님이 대전까지 내려와 갖고 같이 통곡을 하고 울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서리 사장님 잊을 수가 없고 얼마나 외국 사장님인데 모든 걸 다 자기보다 더 높게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자기 차를 직접 집으로 보내고 전부 정말 그렇게
무슨 포디하듯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인드가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감동 깊게 느끼고 제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날 에이펙 멤버들 나와서 대표들 세 사람이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그날 펑펑 울은 거 아니에요. 서서 얘기를 하려고 울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울게 돼요. 막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엿소리 사장님도 울고 사장님도 울고 저도 울고 다 울었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은 건 통하지만 아메이상에서 아메이로 통하는 그런 감정은 그게 굉장히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한 어떤 단락을 내리고 저희 머릿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옛날에 그 상을 갖고 제가 이 사업에 해서 우리가 1조 시장이라는 거를 목표로 이루었을 때 다시 사장님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마무리 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는 정말 서로가 가슴과 가슴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에이다에서 이제 보고 왔죠. 에이다 보고 와서 이 아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이거를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체면을 안 차렸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여기는 다 지금 시스템 돼 있고 업라인 스폰서 다 있잖아요. 저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두고 뛰는데 얼마나 그 세제가 무거워 12개가 한 박스가 그걸 들었더니 배가 막 진짜 막 복근 운동 저절로 되죠.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내리고 하는데 정말 진꾼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게 성장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때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메는 일단 퍼포먼스 실적이구나. 실적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든지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는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피부 비만 관리 샵을 했어요. 한국에서 미즈라고 은행동 생문방인 데서 미즈 거기를 했었고 저 유성에서 유성 한진 오피스에서 온천 살빼기 2군데를 했었어요. 그때 2군데 하면서 우리 그 사무실이 밑에 있었거든요. 온천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업을 하고 밑에서는 위에 마케팅하고 그래서 교대로 이제 저 리더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거기서 C가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화장품 들어오면 내가 샵을 이렇게 통해서 해서 높은 핀 가겠다고 생각한 게 그냥 화장품 들어오기 전에 다이아몬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제가 샵을 다 접어요. 다 남들한테 넘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뛰는데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제 우리가 레그는 펼쳐놨어요. 수석 다이아몬드 금방 가고 2년 만에 그냥 크라운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언제 클지 어떻게 될지 참 어려워. 근데 눈둥이를 굴리다 보면 눈이 조그만 때는 이거 언제 커지지 하잖아. 근데 눈사람 할 때 금방 커지죠? 그것처럼 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면은 굴리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의 위력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5,000원짜리 들어와서 1,000만 포인트를 해야 SB 된다니까 식구들이 다 낮아져지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5,000원짜리 9,000만 점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일본에서 마케팅 설명 듣고 왔을 때 150만 엔이 거기는 SP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50만 될 거야. 그랬거든요. SP 되면은. 그 설명을 그렇게 해놨는데 1,00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래갖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낮아빠진 사람이 바로 우리 남동생.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5,000원짜리 무슨 1,000만 점을 하냐 이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쭉 처음에 했던 것이 그 소비자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막 해서 했는데 뭣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정식으로 된 건지 처음에 5,800만 PB가 되는 거예요. 첫 달에. 네. 엄청나죠? 첫 달에 그냥 이렇게. 근데 저는 워낙 이 사업을 크게 봤기 때문에 5,800만 PB에 만족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갖고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잘난 척을 했어요. 자신감을 갖고 1년 만에 크라운에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 설명 들을 때 나 1년 만에 크라운에서 갈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이 와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그랬거든. 너무 쉽게 봤어요. 왜? 딴 거 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얼마나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하는 거는 너무 쉽다 내가 볼 때. 딴 사업 해봐. 딴 사업 하신 분들 알죠? 그야말로 오장육부가 썩는다고 그래. 그죠? 속을 많이 썩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빚 좋은 개살구야. 막 돈 여기다 꼬라박고 저기다 꼬라박고.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우리 하나 그룹에 멋진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좀 멋있어 외모는.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설비로 레스토랑이고 뭐고 멋있는 거 했는데 4천만 원씩 막 이렇게 아니 4억씩 투자를 해갖고 다 까먹고 지금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자기는 다 손 털고 이 사업에 몰입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그걸 들을 때 우리 사업에서 4억씩 투자하고 몇 천만 투자하냐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비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 나가서 지금 현재 암해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하다 말았다 누구도 하다 말았다 공식이죠. 그 다음에 돈이 안 된다 공식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된 거 아니냐 끝차 아니냐 막차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암에 17년 쭉 해왔어. 근데 야 요즘에 내가 너무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허점이 많을 때 얼만큼 지금 사업이 이게 좋은 기회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업 설명 다 들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경제 흐름도 너무 잘 알아. 그죠? 정신적 수준 너무 높아. 다 엄청나요. 이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옛날처럼 사업에 뛰냐 그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커져 있고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실제로 부닥쳐 보면은 하루에도 전화가 본사에 수십 건씩 온대요. 난 물건을 써야 되는데 남바 하나 주세요 하는 게 수십 건이 온대요. IP에 하루에 적어도 15번 이상 온대요. 그게. 그리고 번호 없이 덜렁덜렁 찾아오는 거야. 와서 나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 번호 죽었네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쓰고 싶고 물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다 깔려있는 거야. 80%는 다 써봤을 거야 아마. 근데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나 돈이 안 돼, 뭐가 안 돼 하면서 자꾸 다 그냥 말어. 그러니까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스쳐는 가요. 스쳐는 가는데 실제 한 사람들은 5만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사업이라면 주문하고 내가 스스로 물건을 가져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5만도 안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큰 얘기죠. 제가 크다는 걸 또다시 느끼는 게 저는 자주 나가요. 밤에 식당도 가고 이렇게 저 그룹 미팅하다 가거든요. 가서 보면은 인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방이동 가서 새벽에 가면은 전부 다 일어나갖고 막 아이고 막 인사하고 막 이래갖고 제가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나가도 괜찮고, 예. 나가서 야 이게 시장이구나 바로. 왜? 지금 누가 아메하고 피니어 되게 모르거든요. 지금 절의 찬스인데 제가 중요하게 느낀 것은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왔어요. 뉴욕을 가서 정말 내가 옛날부터 부르짖던 이 사업은 전 세계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인데 뉴욕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최고 잘 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 다 입을 짝짝 벌려요. 덱스터 에거 그룹 최고가 그 아들이 와서 그 스티브 에거가 와서 그 김현선한테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무슨 비결이냐 이렇게 물어. 반대로 똑같은 그룹 그 같은 계열인데 왜 한국 사람 잘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고 이제 뭐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왜? 마인드가 벌써 다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면은 즐기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사실은. 시스템에도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교육, 한국 사람도 끝내줘요. 교육 자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진짜 어디 갔다 내. 미국에 본사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미국에 뉴욕에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잘 되고 있는데,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최고 높은 핀이야. 거기서 지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에서 그 사람이 내년에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돼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이 시점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 초청받아서 제가 팬미팅을 몇 번 갔어요. 갔는데 그 미국식 집에다가 지하실에 이렇게 센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간 데마다 제가 간 데는 다 있었어, 센터가. 이렇게 해서 의자를 한 50개씩 놓고 한국 사람도 모여서 그 월요일 무슨 요일 해서 이렇게 미팅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저 느꼈거든요.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다이아몬드 되셨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요번에 저기 한국에서 보낸 분이 바로 우리 프런트에서 PT가 됐어요. 그래갖고 6개 레그가 돼갖고 다이아몬드 되시고 또 한 분 다른 한 분 에메랄드 되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오는데 제가 미국 시장을 처음에 가서 전부 다 해서 LOS별로 다 했었는데 그때는 IMF 터지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 뭐 안 될 때니까 미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될 때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붐이 돼서 전부 셋업 돼갖고 한국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미국에서도. 미팅하는데 5시간 차 타고 와요. 그 홈미팅 하는데 보통 거기는 옆집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을 오는데도 다 와서 하더란 얘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동기부여 완전히 받아간 공간이 반대로. 이 한국 같으면 야 이거는 뭐 문제가 뭐 다이아몬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는 한국 사람 다 부딪히면 한국 사람이고 말 다 통하죠. 난리잖아. 그죠? 갔다 온 뒤로 제가 굉장히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계속 한국에서 그동안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게 국제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그냥 덜렁 던져주기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다 쫓아가서 AS를 철저히 지금 다 후속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이 다 가는 거야. SP 가고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한국 가서 내가 직접 보니까 크라운 앰버서더가 반짝반짝 하는 옷 입고 가서 정수기 필터 갈아주고 가서 쫓아가서 다 해더라. 근데 니들이 뭔데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할 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금방 다 퍼져갖고 제가 완전 거기 가면 영웅이야. 막 크라운 앰버서더가 부산이고 대구고가 쫓아가고 가서 다 해주고 간다고. 그러면 핀이 안 나오면 모르는데 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제가 밤잠을 매일 와. 누군데 막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막 오고 또 제가 칠순잔치 때 크라운 앰버서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가냐고 막 이렇게 하고 별 문의가 다 와. 사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솔직하게 했어요. 저 우리 능력이 별로 없어요. 주 박사님 저 능력은 없는데 진실된 거 하나 그리고 열심히 한 거 하나 했는데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참은 게 뭐냐면 옛날 어려운 시절 있을 때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참았습니다 그랬어요. 참았어요. 제가 옛날 한남대학교 다니는데 4년간을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야간대학 다니는데 밥을 못 먹고 다니잖아. 저녁밥을. 그래서 내가 위장 빵꾸 나서 죽을 줄 알았어요. 위장병 걸려서. 근데 뉴트리션 덕분에 이제 위는 좋아지는가 봐요. 그건 아니니까. 그죠? 식빵 하나를 먹고 물을 가서 먹고 해서 배를 채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학교 공부 밤에 가서 공부하기 좋아요? 재미없죠. 사실 그 힘든 거 사전하는데 여기 암이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 사실 그죠? 나가서 커피 먹고 싶으면 슬쩍 나가 커피도 먹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예. 또 끝나고 나면은 일찍 끝나니까 또 재밌게 놀고 숙제도 없잖아. 그죠? 레포트 계속 써내야지. 이거 뭐 계속 시험 봐야지 하면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딸기 열리고 봄에 라이락 향기 날리고 근데 학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기 싫다니까. 그걸 참았는데 이걸 못하겠냐니까 다 쉬운 거야. 아멘은.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내가 생각할 때 저는 그래.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데 40년 강야를 돌리는 거야. 일주일이면 갈 길을. 근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갖다 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밑거름되고 나한테 좋았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소설도 썼어요. 제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제3의 탕자를 그 소설을 썼거든요. 소설을 써서 제가 상금도 받고 그랬어요. 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 스토리는 내가 좀 더 성공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하면 쉬워. 그죠? 다 알려주지. 해답도 다 알려주지. 정답 체인점 차려주면 다 알려주잖아.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확신이었거나 꿈이었거나 용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요. 정말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정말 누린 걸 여기서 얘기하자면요. 정말 저렇게 다 누렸는데도 어쩜 저렇게 얘기 한마디 안 할까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저 정말 대접 많이 받고 정말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다 표현 안 해요. 예. 어느 정도에 여기 다얌도 사장님 얘기하고 다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누리게끔 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거든요. 정말 이거를 통해서 전 다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부의 편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암에 시작할 때 내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의 편지에 대한 도전이다. 왜? 돈이 천박하고 돈구가 갈구하는 사람이 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소중한 것이 돈이야. 그죠? 돈이면은 99%가 다 해결돼. 안 되는 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빼올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고, 병원에서도 남의 장 사서 넣어서 살리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생명하고도 관계되는 거거든, 사실. 그리고 식구들도 돈 있으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러면 가와 만사성이야. 그죠? 불평이 없어. 부인한테 매일같이 좋은 거 다 해줘보세요. 돈 줘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그냥 다 봐줘요. 그죠? 시어머니 다 돈만 갖다 줘보세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최고야 그런다니까. 저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도 구박 많이 받았어요. 노골적으로 구박은 안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송편을 하고 다라를 한가득 갖다 놓고 송편을 만들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식구들 모이면. 근데 저가 외며느리예요.
주박사 외아들이니까. 그럼 딸 5의 외며느리인데 내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송편을 만들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말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령을 피는 거야. 송편을 주먹만하게 만들어겠죠. 저는 그냥 해요. 주먹만하게 만들어. 야, 주먹만 이쁘게 만들어. 딸 이쁘게 난다는데 딸 다 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막 만들어. 만두는 그 밥사발로 쿡 찍어갖고 크게 해갖고 한 그릇에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이거 너무 크지 않냐 그러면 큰 것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이런 일은 먹고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지 하기 싫은 거야. 그래도 막 참고서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막 사업이 바쁘잖아요. 챙겨야 되니까 명절 되면 막 그룹 챙겨야 되잖아. 근데 누가 알아줘? 모르잖아요. 그러고서 가면은 너는 인간답게 살지, 인간답게 살아라, 뭐 먹을 만큼 먹지, 뭐 하냐, 뭐 그리고 이제 신우들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테이프 나가도 괜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 되면 차에서 또 음악이 나오는 게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없나, 우리 그 노래가 나오면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창피하잖아, 울으면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이제 막 줄줄 흘리는 거야. 참고 왔어요. 그리고 무지무지 참았죠, 많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고 뭐 해도 내 그룹이 안 된 사람 보면 생각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다 성공시켰을까? 자나깨나 저는 그거로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래서 크라운 엠버서더 오면서까지 어떤 사명감, 지게지면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이거에서 내가 그룹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리더로서 내 책임자는 데서 제 테이프 제목이 나는 여러분들 성공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메의 역사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어. 이렇게 거쳐갔는데 성공 못하고 한 사람 많아요. 한 사람의 인간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그 사람의 꿈을 앗아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건 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와서 모셔와서 여기서 조인했으면 내가 성공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떠한 저기를 해도 치르더라도 이 사업의 정확한 길로 인해서 정확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멋진 아메의 기업 이념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현이고 늘 하던 얘기가 내가 너무 그 돈에 얽매서 과거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내 생을 갖다가 이거로 해서 내가 한풀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는 한풀이 사업이라고 하늘 다 풀어주는 거야. 저 부자 되고 싶었어요, 사실. 어릴 때 가난했어요. 여덟, 아홉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 옛날에. 그랬는데 부자 되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쌀을 갖다가 매일 먹는 쌀을 밥을 줄여갖고 넣었어요. 그래서 성미처럼 모여놓고 찬장에 도시락에 넣어놓고 그것이 한 대 되면 돈으로 바꿔갖고 엄마한테 매일 상납을 하는 거야. 부자 되라고. 그랬는데 그게 부자 되겠어요? 생각만 그랬죠. 근데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럿이 형제가 있어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 오로지 저 하나 이상하게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이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동네에 막 언니들 따라서 가는데 교회를 가서 덜렁덜렁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설날 전날인데 교회를 갔는데 예쁜 옷을 입고 온 애가 있었어요. 핑크색 탑보트를 입고 왔어요. 부잣집인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모자 달린 거 입고 왔는데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기도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옷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면서 한눈처럼 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거 너무 입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날 가니까 그 똑같은 옷을 집에 딱 사놓는 거야. 그때부터 내 믿음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믿음이 내가 딱 생긴 거 있죠. 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다 되는데 그 믿음 갖고서 제가 중간에 국민학교 때 빼놨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옆에 친구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날 첫날부터 제가 뭐랬냐면 야 성경 찬송 좀 빌려줘. 나 새벽 기도 나가게.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1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4시 반이면 깨지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깨지는데 가서 간구할 게 많아서 기도를 막 다 했는데 그 기도가 다 오늘날 다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집에 막 그 모든 게 다 바뀌고 다 바뀌는 거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서 야간대학을 나오고 힘들게 했는데 제 동생들 다 공부했어요. 막내는 보스턴 거기 버클리에서 공부해갖고 나서 음악과 나오고 다들 기가 막히게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서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되더라.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정말 원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다 성공해서 정말 세계에 그 잡는 그런 우리 아메 대작은 맨날 주박사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 사업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오면서 제가 아들, 딸 주은혜, 주용석인데 둘을 유학을 안 보냈었어요. 왜 안 보냈냐면 여기서 같이 살고 싶었고 인생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었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비즈니스 정말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주용석이는 LA 지금 얼바인에 있거든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엄마 펑션에 갔다 왔고 지금 세미나 참석했고 누구누구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매일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은혜는 지금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서 저기 오늘 화장품 강의를 한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 다 했잖아. 화장품 다 마스터했지, 통신 마스터했지, 건강식품 다 마스터했지니까 잘하잖아요. 내 딸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거든 강의를요. 사람들 강의하면은 빵빵 넘어져요 그냥. 그게 참 잘해요. 그래서 뉴욕에서 아마 강사로 이번에 화장품을 하면은 아마 내가 볼 때 뉴욕 사람들이 역시 호랭이 자식이다 하고 놀랄 거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독수리 자식은 그야말로 독실 새끼 나면은 절벽에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전 다 떨어뜨려 놓고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시 않으면은 이 사업이 되질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너희가 거기서 해서 양쪽에서 해서 그야말로 한번 세계적인 인물로 커보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들이 전화 왔는데 엄마 내가 있잖아 처음에 갔을 때 나 밥 사준 아저씨 있잖아요. 그래 왜 제가 스피치 할 때 울었잖아요. 얘가 한 달을 갔는데 처음에 혼자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가서 밥을 못 먹고 홈스테이니까 빵하고 고기 주는 거 그것만 먹고 이제 괜히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말가 비들비들 마르니까 클래스메이트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야 너 그러다 잘못하다 죽겠다 밥 사줄게 하면서 순두부백반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순두부백반 한 그릇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서 그거 먹으면서 사나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야. 뭐 울면서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누구한테 같이 식사 미국 가서 하면서 얘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울면서 밥 먹었다는 게 있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 이제 지금은 안 울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미국에 다 퍼진 거야. 근데 그 아저씨 리크루팅해서 내일 그 호텔 세미나 하거든요. 거기를 간대요. 그러면서 지가 하나부터 하는데 지금 후원 밑에 많이 되고 지금 12% 정도 했어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이번 되면은 SP 갈 것 같아요. 가고 이번 회계년도는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분명히 해낼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미국에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반을 잡지 않으면 세계 아메이를 안 하면 한국 아메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작아요, 한국어 시장은. 이거 시장을 잡고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정말 다 같이 할 때 우리 머리 갖고 싸움이잖아. 그죠? 우리나라 작아요. 부전자원도 없어. 할 게 없잖아. 그리고 공부들 아무리 하고 나와보세요. 제가 이번에 뉴욕 갔을 때 메리어트 호텔에서 파티를 벌렸어요. 거기 아메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놔갖고 파티를 전부 드레스 입고 나와서 막 파티를 하는데 전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다. 거짓말 아니고. 서울 음대 나오고 오페라 가수고 거기 무슨 의사고 뭐 전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레벨이 전부 거기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보고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야, 미국에는 이런 사람 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조금 정한 사람들은 뭐 자존심 상하게 못한다고 하고 좀 창피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 생각이 들었고요. 호텔 미팅 하는데 사람들 정말 눈이 반짝반짝해요. 제가 이렇게 스피치 하는데요. 남자들이 막 우는 거야. 남자분들이요. 저도 또 울었어요 거기서. 남자분들이 울 때는 사나이 눈물을 아무 데서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자는 잘 울어도. 그걸 보니까 내 가슴이 며지는 거예요. 막 나도 같이 울었거든요. 이 아메이니까 이런 게 있지. 어떻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나는 전 세계를 갔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 나가서 할 거 없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제일 가는 분이 뭐 했냐면 식당에서 점에 음식 나르는 그런 거 일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어려운 그 과정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동기부여되더라고요. 8년이라는 세월을 LA에서 뉴욕까지 다니는데 그룹 한 명 갖고서 하였어. 8년을. 남편은 하지 말라고 문도 안 따져 집에서. 근데 담벼락 쪼그리고 이따 새벽 되면 저기 쓰레기 버릴 시간 되면 그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서 8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렇게 높은 핀이 돼갖고 스피치를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배울 게 많고 정말 이거 우리 한국에 누워 떡 먹기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쉬운 사업이고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 그리고 아메이가 지금은 많이 변화를 줘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본사에서 방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바뀌어서 울산 IP를 시내 한복판으로 와요. 굉장히 좋은 데로. 뭐
사실 그 울산 있는 데가 굉장히 시골에 있대요, IP가. 근데 울산 시내 한가운데로 오고, 광주도 한가운데로 옮기고, 우리 IP도 옮길 거예요, 좋은 데로. IP도 옮기고, 서울에 강남에 한복판에 브랜드 센터 생기잖아. 여러분 다 정보 들으셨을 거예요. 브랜드 센터가 생기고, 변화가 오는데 2012년까지 1조 더블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바치는 거야, 본사에서요. 그래서 지금 제품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을 경쟁력 있게 바뀌는데 그냥 아메 제품 맨날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몰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 딱 갖다 놓으면은 그거 제품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케이스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좋게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를 덕티버스하고 스티브 베넨들이 다 우리 미팅하는 데서 선언했어요. 전폭적으로 쏟겠다. 그 대신 우리가 더블업을 반드시 하겠다. 여러분들이 교육하기가 힘들면은 교육까지 어떤 방송 매체 통해서 교육도 전부 풀어주고 제품 선전해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 하는데 그룹원들 스스로 될 수 있게끔 잘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죠. 지금 IP 교육되죠? 리더십 포럼이라고. 거기서 1년을 마치면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돌아가요, 지금. 지난번 들으신 분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리더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시스템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에 조인이 돼서 들어가면은 정말 사업하기 쉽게 그렇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업이요. 혼자 하려면. 아무리 다 준비돼 있어, 지금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저는 너무너무 겁나게 변화가 오니까 그동안의 아메하고 이제 2세대 넘어갔잖아요. 너무 빨라요. 속도전이에요, 지금은. 속도전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늑적지근하는데 지금은 빨리 바뀌어요.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건강식품에 전부 칩이 붙어갖고 예를 들면 앞으로 어디서 이 제품이 없어지는가 그거 먼저 꿈을 꾼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제품이 어느 집에 몇 개가 있다는 게 스마트라고 하나? 그죠? 칩 작은 거.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칩이 제품에 다 있어. 그래갖고 전국에 전 세계 어디에 제품이 언제 어디 있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그 꿈을 미리 꾼 거예요. 어느 집에 몇 개 있다는 것이 그 칩으로 다 결정된다는 거를 내가 보고서 오늘 꿈을 꿨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데 우리 자신이 빨리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에 대해서 하려면 본격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고 뭐 암에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보너스 스케줄을 보세요. 보너스 스케줄 보면은 6,000원부터 작은 거부터 몇십억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작다면은 저는 사업 안 해요, 사실.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큰 것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암에는 처음에 작게 보여. 작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엄청나지. 딴 데는 돈이 처음에 소매 마진 주고 해도 큰 것 같지만 나중에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되는 거를 깨달은 사람만 이거를 해요. 결정적으로. 이 암의 사업은 그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그걸 못 깨달았는데 저는 세 번째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암에 돈이 안 돼서 주박 사고 이거 돈 안 되는데 좀 더 있다 화장품 들어오면 해야 돼. 남들하고 똑같이 말해서 화장품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돈이 된다 이거야. 지금 이게 저기지만 청사 있는데 그게 저희 집 땅이었어요. 저희가 농사를 40마지 졌었거든요. 시집에서. 근데 절대 농지라 전부 다 쫓아내 거기를 다 공영개발 들어가서 다 나가야 되는데 그때 땅이 한 평에 1,000원, 2,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학교 교직에 있을 때 그 땅을 삭가 그러더라고. 더 삭가 땅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땅이면 징그럽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10년을 그 길을 울고 다녔어요. 택시도 안 들어가, 돈 더 줘야 들어가, 버스도 안 들어가, 들어가면 먼지가 막 다 막 해갖고 개발을 안 시켜놔갖고 그 길을 10년 동안 학교 갔다 들어가려면은 진짜 슬퍼져. 울고 다녔어요. 막 먼지는 나지, 처벅터벅 걸어가려면 신세 처량하지, 밤에 어둑어둑 하면 꼭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무섭지, 막 이래갖고 거기는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땅이라면 내 징그럽다 해서 안 샀거든요. 그 땅이 지금같이 몇 천만 원 될 줄 알았으면 안 사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 글 옮긴 다음에. 야, 옛날에 내가 이 땅 같았으면 지금 걔 텄으면 안 사겠냐? 근데 암에도 바로 그래. 그러는 걸 알면은 지금 암에 다 하겠죠. 머리통 터지죠? 그럼 우리 차례 안 와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조직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한 번 더 부풀어서 내년에 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남들이 다 오면요, 할 자리 없어요. 지금 핀 나오는 거 봐요. 아마그람 보세요. 아마그람 보면 직업군 다 나오죠? 교수님들, 뭐, 변호사, 뭐 다 나와. 우리 그룹도 부산에 의사들 팀 있는데, 이번에 SP 둘 나왔거든요, 거기도. 그리고, 그때는데, 밤에 병원에서 약 당직하면서 다 미팅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하는데, 그 건강식품 갖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의사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만 하지.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백만장자는 누구라 그래요? 대체의학, 그죠? 우리 네트워크에 갖고서 대체의학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고. 이런 거 우리가 실력을 배양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시스템대로 우리가 뭐든 갖춘다면은 아멘은 안 되질 않는 거야. 아멘은 꼭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해도 아멘은 꼭 성공해요. 어느 나라 들어가도 성공하는데 내년 초에, 1월 초에 베트남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을 10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미리 그 나라의 어떤 거 기반을 다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는 같이 세계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야. 혼자 가서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먼저 가서 깃발을 꼽아놓고 있는데 정말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세요. 넌 너무너무 벅찬 거야. 러시아도 뭐 세계 다 아메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리고 어디 가도 말 한 통해도 아메는 똑같더라고요. 행동하는 거 똑같아. 박수 치는 거 똑같고 나오면 랠리 하는 거 똑같고 똑같아요. 아메 언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결코 이게 쉽다고는 못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를 잘했냐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하다 보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핀이 높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 생각, 그거 자체가 사망의 지름길로 가게 만들더라고. 안 돼, 그게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 그럼 다운 밑에 분이 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그 생각 없애고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할 때 성공한다고 봐. 저는 많은 역사를 거쳐왔어요. 왜 사람들이 중간에 다이아몬드 네트워크 다 갔는데 어떤 사업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왜 떠나갔을까 생각을 해봐. 어떤 때는 팀워크, 인간관계 정말 그것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잊어라 그러는데 제가 늘 가슴 아파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 베풀게 되는데 어떤 때는 서운할 때도 있었어. 그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 서운하네 하면은 주박사 나한테 하는 말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 절대적으로 그건 왼손이 한 건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한테 알리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거를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코 어떤 사람이 실망도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는 거두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할 때 작은 거에 움츠리지 말고 또 팀워크 잘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업의 비전을 볼 때는 정말 잘 돼요. 이것으로 마칠 테니까 여러분 모두 화이팅해서 새 회계년도 삿포로까지 한번 멋지게 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